안녕하세요. 김영일 멘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회계자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계자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회계자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그 회계자 사건만을 거래 판례서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자 사건은 현금 및 예금의 입출금입니다. 이거 대원칙입니다. 회계 처리에. 현금이라고 얘기하면 현금 시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현금은 뭐 캐시박스 같은데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는 거. 그래서 현금 및 예금에 입출금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 및 예금의 입출금은 매일 정리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정리한다는 것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돈이 움직이는 날이 어제였는데 오늘 더존이나 또는 세무사랑에다 입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입력하는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입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날짜는 어제 날짜, 즉 돈이 왔다 갔다 한 날짜를 선택해서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수수했을 때, 수수하는 거는 이제 끊어주거나 받았을 때, 그때 이것도 회계자 사건으로서 반드시 거래 판례서로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계속 끊어주고 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변경을 하고 싶으면 변경 절차를, 수정세금 계산을 끊어야 되는 절차를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이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 또한 회계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단위만 유지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월은 넘어가면 안 좋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 계산서에서 좀, 계산서에서 좀 더 한두 개씩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죠. 세금 계산서는 그 금액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공급가액이고, 여기가 세액이죠. 그 세액은 이제 10%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고요. 세금 계산서에 보면 여기에 세액란에 0인 게 있어요. 그걸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이제 회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외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수출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직접 외국에다가 이렇게 수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직수출이라 그래요. 다이렉트 수출이라고. 이렇게 하는 수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수출했다는 거를 이제 수출도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도 부가세가 안 들어오니까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회사가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을 했다. 그러면 나는 이거 수출을 했는데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즉 부가세를 내지 않겠다. 그럼 뭐가 입증이 필요하면 수출 신고 필증, 수출 면장 등, 즉 영세율 첨부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은 잡되 부가세는 나빠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가 이 사람한테, 이 국내 회사예요. 이 국내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회사는 이 국내 회사에서 부가세를 붙여야 되는데 명예세율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이 회사가 우리 회사 산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에 끊어주는 거를 영세율로 끊어줍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에 판 것도 수출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로컬 수출이라고 합니다. 얘가 다이렉트 수출이면 얘는 로컬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건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건 뭐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죠.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이 회사가 우리한테 물건 산 걸 수출하겠다고 말로만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세율 세금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우리한테 무슨 서류를 줘야 돼요? 그게 내국 신용장이에요. 은행에서 발급받은 내국 신용장을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로컬 애시라고 그러죠. 내국 신용장, 로컬 애시를 우리한테 우리에 줘야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영세증을 끌어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구매 확인서.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영세증을 끌어주고,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영세증을 끌어준 것도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영세증을 끌어줍니다. 요게 그 세금계산서도, 예, 세금계산서입니다.
그것도 끊어주거나 받았을 때 되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계산서예요. 요 계산서는 무슨 일반적인 계산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계산서는 뭐냐면 이 세금 계산서에 보면 요 란이 없어요. 이 란 자체가. 세금 계산 요 란 자체가 없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예, 요것만 존재하는 거죠. 즉 뭐냐면 이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하는 거래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래 증빙이에요. 그래서 면세 거래를 나라에서 왜 만들어 놨냐면 이건 국민 생활과 너무 밀접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걷지 않겠다는 얘기죠.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11,000원의 밥을 드셨다고 얘기하면 원래는 밥값은 10,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1,000원을 그냥 부가세로 거래 진출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내가 밥값 10,000원 먹고 1,000원을 부가세를 냈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밥값이 11,000원이라고 인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해서 국민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쌀에 대해서 부가세를 붙이면 부가세 10%의 부가세만큼 쌀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쌀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하고 밀접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서고요. 실제 좀 더 풀어보면 회사에서 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는 우리 회사가 면세를 영위할 때 그럴 때 이제 계산서를 끊어주는데 그건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럼 일반적인 건 뭐냐면 계산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직원이나 또는 거래처가 좋은 일, 나쁜 일 있을 때 화환을 보내거나 조화를 보내죠. 그럼 그걸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꽃집 화환에서 구입하겠죠. 화환에서 구입할 때 화환에서 우리한테 뭘 끊어준다? 계산서를 끊어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1차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원에서 꽃을 샀을 때 그때는 뭘 받는다? 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회사의 임원들이 보면 회사 명의로 차를 타죠.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빌려 탈 수도 있는데 빌려 탈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렌터카를 쓸 수가 있고 하나는 리스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리스를 했을 때 금융회사가 리스 회사가 우리한테 리스를 청구할 때 끊어줄 때 계산서를 끊어줘요. 왜냐하면 그 리스 회사는 금융용역을 영위한다기 때문에 금융용역 면세거든요. 그래서 리스료는 저희한테 회사에 끌어줄 때 자동차 리스료는 면세,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두 개, 화원에서 받을 때, 그리고 자동차 리스에서 리스료 받을 때, 리스를 지급할 때, 그때 영수는 저희는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좀 더 확장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 계산을 받았어요. 그럼 세금을 받는 것 중에서 대부분 그 10%를 우리가 거래처에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를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럽니다. 부가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그게 10%를 매입세 공제받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매입세 불공제라고 합니다. 매입세 불공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대 관련 물품이나 접대 관련 용역은 매입세 불공제예요. 왜냐하면 그거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제한돼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대 관련은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를 갖고 있고요. 부가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즉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도 그 부가세만큼은 접대비의 비용 항목은 구성이 돼요. 근데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가세가 접대비를 구성하면 접대비 금액이 늘어나니까 또 한도 계산할 또 금액이 더 합산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불공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는데 우리 회사 실무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접대 관련 물품, 그리고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서 회의터 사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